삼각비.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형에서? 기본적으로 직각 삼각형에서 뭘 보는 거다? 두 변 사이에 길이의 B를 보는 게 삼각비이다. 그죠? 그럼 B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고 분수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그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를 뿅 하고 그렸을 때 ABC라고 한다면 항상 언제나 그릴 때는요, 그냥 기준각을 보통 왼쪽 아래로 놓고 직각을 오른쪽으로 놓고 이렇게 고정적인 삼각형을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앞에 있죠? 있죠. 그거.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딱 하자면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인데 여러분들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뭐냐면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 6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 각 3개와 맞아요. 그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로 표현하는데요. 옛날에는 각 A, 각 B, 각 C라고 썼었는데 요새 2015년? 15개정? 09개정? 때부터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각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요거 자체가 각을 나타냅니다. 마치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A, B, C, A라는 거 요 애 하나만 단독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뭘 뜻하게 되는 거라고? 내각의 크기를 뜻해요. 각 A의 내각의 크기. 안 써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6요소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180-A로 표현합니다. 외곽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6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울게요. 얘는 뚝딱뚝딱. 어쨌든 그렇다면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대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C를 뭐라 하고 직각의 대변을 따로 부르는 말 빗변. 나 기준각에 대한 대변을 따로 부르는 말 높이예요. 그럼 기준각과 이웃한 두 변 중 빗변이 아닌 다른 한 변을 부르는 말이 밑변이거든요. 야,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수학에서 말하는 밑면이라고 하는 거의 밑은 뭘 나타내는 거게요? 언더? 바텀? 그쵸? 기준이 되는 애를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변을 이제 밑변이라고 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의 정의 자체가 밑변과 수직이고 꼭지점으로부터 저기 밑변까지의 거리를 뜻하죠. 그죠? 그래서 기준변이라고 하는 애가 밑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삼각비를 시작하시죠. 삼각비는 크게 3가지. 곧 그 미적분 2를 배우게 되시는 분들은 총 6가지를 배우게 되실 텐데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코사인. 세 번째, 탄젠트였죠. 자, 근데 여기서
보통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요렇게 sin A 이렇게 쓰는 게 뭐라고요? A의 크기를 이용해서 요 사인 뒤에는 혹은 코사인 뒤 삼각비 뒤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는 항상 각도를 표시합니다. 각도를 표시, 이 얘기는 각도를 뜻해요. 자, 그럼 얘를 읽을 때 영어 단어로 사인이라 쓰고 사인이라 읽습니다. 그리고 얘는 코사인이라고 쓰고 이렇게 읽죠. 그 다음 얘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그럼 여기서 또 막간에 또 헛소리. 헛소리는 아니고요. 좀 도움이 되는 말 중에 하나일 텐데. 혹시나 사인이라고 하는 거의 뜻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의 뜻은요. 직각, 삼각형 등의 높이예요. 특별하게 그 직각 삼각형 같은 특수한 도형에서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불러요. 팔짱 빼라. 많이 건방져 보인다. 네가 나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처럼 보인다. 야. 기분이가 미묘하다. 자, 그래서 그리고 탄젠트 라고 하는 거가 뜻 자체가 기울기예요. 탄젠트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기울기라는 뜻을 가집니다. 기울기는 뭔데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럼 x라고 하는 거는 뭔 방향? 가로 방향. y라고 하는 건 세로 방향. 자, 가로 방향을 요 그림상으로 이름은 바꿔서 뭐이? 밑변.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가 되더라. 그래서 기울기니까 얘는 밑변분의 높이가 된다. 라고 하는, 자, 외국 사람들은 삼각비를 지네들 단어로 기울기로 배운다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삼각비를 만들어 갖고 써고 있었으면 우리는 이 높이, 기울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쓰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게. 그렇죠. 그렇겠죠. 그 지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배우고 있었겠죠. 자, 뭐 어쩌겠니. 자, 그러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마지막 하나. 코사인. 엔 뭔 뜻일까 있을까? 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 표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접두사, 접미사. 국어에서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접미사가 뭐예요? 단어의 제일 뒤에 쓰는 말들. 대표적인 접미사, 우리가 제일 가장 흔히 쓰는 게 장이와 쟁이죠. 뭐 대장장이, 무슨 장이,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그 장인들 혹은 제주꾼들을 말한다면 무슨 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하바. 그래요? 그래요? 그럼 국어하면서 그랬다면 그 말이 맞겠죠. 뭐. 그럼 접조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접조사는 뭐가 있게요? 그죠? 개 맛있어. 개. 근데 요새는 개라고 하는 거를 그냥 very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근데 예전에는 개라고 하는 거가 크게 두 가지 뜻 정도, 두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진다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가짜. 또는 엉터리. 아니면 엉망진창. 뭐 이런 등등등등의 뜻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가짜를 뜻하는 애가 이제 개살구. 그죠. 엉터리나 엉망진창을 뜻하는 게 개떡.
그 다음에 이제 개 이것도 결국에 엉터리나 엉망진창을 뜻하는 표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설마 도그 삐? 근데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 비하가 아니라 뭐예요? 이 못돼 먹은 시끼! 이 못돼 먹은 시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겼다는 거.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안 쓰죠. 그러면 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접두사입니다. 코라고 하는 접두사는 뭘 뜻할까요? 상호작용, 함께, 함께, 뭐 같이, 혹은 요런 기타 등등등의 그런 뉘앙스로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워커라고 하는 그 앞에 붙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퍼레이션, 코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임무, 미션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같이 미션을 하는 거 뭐야? 회사죠. 그런 식으로. 그럼 얘는 코사인이라는 건 뭐예요? 사인 그냥 짝꿍이에요. 사인 옆에 있는 애. 그럼 밑변을 뜻하는 애도 영어로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미적분 2에 나오는 삼각비인데요. 삼각비의 이름, 삼각함수의 이름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시컨트라고 해요. 아마 이걸 거예요. 이게 시컨트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얘 짝꿍도 있겠죠? 누굴 것 같아? 코시컨트. 옛날 옛적에는 코시컨트라고 썼었는데 요새는 얘를 줄여서 코시컨트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탄젠트도 짝꿍이 있다고요. 탄젠트 짝꿍은 그럼 뭘 것 같아요? 예, 코탄젠트, 코탄젠트.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미적분 2에서 나오는 삼각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 되게 편하게 줬죠. 하지만 우리는 겁나 불편하게 배우고 있죠. 자, 사인이 뭐분의 뭐? 빗변분의 정신 나갔죠? 정신 안 차리죠?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를 뜻하죠? 그래서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C분의 A, C분의 B,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S자를 필기체로 사용하면 S 필기체 어떻게 써요? S가 이건가? S인가?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실제로 거의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게 대문자고요. 소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R 같은 경우가 뭐였더라? 아닌데 이거였나? 이게 R이었고 이게 S 필기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아이고 S 필기를 못 쓰겠다. 그리고 탄젠트 순서대로 되는 것들로 기억해서 빗변분의 높이 이런 것들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정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참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펴주세요. 8페이지 한가운데에 참고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전 매우 몹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삼각형을 하나를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러 개의 직각삼각형들을 그릴 수 있을 텐데 A, B, C, B1, C1, B2, C2, B3,
C3, D4, C4라고 한다면 모든 삼각형들은 서로 닮음이죠. 삼각형 A, B2, C2.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닮음 같은 경우는요. 두 닮은 도형 사이의 대응 변끼리의 관계를 보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버전으로 따지면 이렇게 쓴다고요. A, B1 대 A, B2는 A, C1 대 A, C2와 같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얘를 앞뒤로 조금만 바꿔보시면 바로 티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같은 도형 내에서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변하더라도 각이 같으면 결국엔 뭐가 되더라?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즉 삼각비라고 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를 통해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다. 문제를 보면 닮음을 이용해서 같은 각을 찾아서 그죠? 우리가 각을 옮겨주면서 풀어야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각비 같은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 처음 보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닮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거 찾아갖고 하면 끝나긴 하는데요. 얘는 각을 직접적으로 옮겨주고 여기랑 이 각이랑 요 각이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각 옮겨주고 저기다 옮겨주고 그래서 사인값, 코사인값 따로따로 구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제일 기본 문제죠. X라고 나와 있을 때 여기 뭐 3대 4대 5라고 하면 코사인 X가 얼마예요? 라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은 각을 이용해서 옮겨놓고 그리고 코사인 값 5분의 3이구나 라고 풀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볼 때 조금 어색해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끝.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봤던 정다각형. 그쵸, 정사각형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넘버 2. 제가 분명 정다각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학년 거부터 다시 배워야 될 인간 같으니라고? 정다각형 중에서 가장 많이 써먹었던 두 가지는 정사각형과 요쯤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두 도형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자면 어떻게? 반 잘라서. 어떻게? 반 잘라서 구해주면 되겠더라. 그러면 이렇게 반을 자르게 되면 90도의 절반이니까 여기 몇 도? 45도짜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는 60도짜리인 전 얘를 369 삼각형이라고 표현하긴 해요. 어디서 나오던데? 몰라요. 누군가 그랬어요. 내가 시초가 아니에요. 369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그때의 길이의 비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1대 1대 루트 2. 자, 그럼 얘는 원래 정삼각형이었고 얘를 반 띵 했으니까 여기를 1로 놓으면 얘는 2가 될 거고요. 그럼 높이는 루트 3이 되시겠죠.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을 저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전 세 개를 기억하는 편이에요. 아예 30도짜리인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45도짜리인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할까? 아니, 이쯤 하자.
60도짜리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길이비를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그려놓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 아직도 이렇게 써요. 전 아직도 이걸 써요. 실제로 코사인, 탄젠트, 사인이라고 하는 걸 얘를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길이비를 매칭만 할 수 있으면 1대 2대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뭐 1대 1대 루트 2. 여기는 또 1대 루트 3, 2라고 하는 요 길이비를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있다면 코사인 30도 하는 순간 전 제 머릿속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C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 30도 2분의 1 이걸 하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생각보다 쓸모 있어요, 저거. 자, A의 각이 30도. 요쯤인가요? 45도, 60도에 대해서 사인 A, 코사인 A. 여긴가요? 탄젠트 A. 라고 한다면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사인 45도는요? 2분의 1 루트 2 사인 60도는요? 2분의 1 루트 3. 요거는요, 여러분들 대수할 때도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 수능 볼 때까지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수능 볼 때 요거 특수각을 까먹으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 네, 12년치의 수학이 다 나온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수능, 아니죠. 저런 문제를. 그럼, 야, 1 더하기 1은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도 나와야죠. 12년치를 포함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누적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를 배우는 것만으로 이걸 커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은 수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초등학교 거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문자가 들어가는 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작하니까 중학교 1학년 거를 아우르는 내용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12년치에 대한 공부의 거를 배우는,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수학은 누적 학문이라서 가장 마지막 것만 확인하시면 다 확인하게 되긴 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대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한다던가 달름의 성질을 이용한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다시 안 배워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원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외우면 못 되는데요. 뭐 그러면 못 나쁘면 한 문제 틀리는 거죠. 사인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탄젠트 A는요? 루트 3분의 1 1 루트 3 네. 네. 니네 공통범위 안에 포함됐잖아요. 확통이. 수원수투 확통이 니네 필수 수능 범위잖아요. 경우의 수에서 순열조합으로 가죠. 순열조합에서 올라가면은 그 확률과 통계, 그 확률 부분에서 나오는 게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산, 그런 것들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통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저기 뭐 정규분포곡선들이 나오는 게 통계가 됩니다. 아우르는 내용이 다 된다니까요. 예, 다 해요. 자.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각의 삼각비의 값. 여러분들한테
3학년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미리 예습할 겸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이, 괜찮아요. 가능해요. 어차피 뒤에 별거 없어서. 자, 아니, 일단은요,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3학년 기준에서는 X값이랑 Y값이, 그러니까 X값이랑 Y값이래. 저기 삼각형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의 두 변사의 길이비를 삼각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삼각비라 하지 않고 삼각함수라고 하거든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엔 뭐에 대응되는 내용일까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돼요. 실수 전체 범위. 근데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각도라고 하는 애를요. 실수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360도로 표현되는 애는 60분법이라고 해서 그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실수로 끌어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고, 그거를 패스하고 요것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 하나를 그려서 그 원 중에서 누구만 요 1사분면만 캐치를 해서 이 1사분면에서 원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부터 빗변까지 이렇게 어떤 선을 하나 그려서 교점을 A라 하고 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점을 B라 하죠. 그리고 요 선과 X축 사이의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사인 알파. 자, 만약에 근데 지금 얘가 반지름이 1짜리인 4분원이라고 한다면 1분의 5a분의 5ab라고 하는 애가 사인 값이 될 텐데, 근데 5a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ab랑 같더라 라고 정리할 거란 말이죠. 코사인 알파도 마찬가지. 1분의 5b니까 5b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5b분의 ab라고 하게 되면 얘는 1분의 어쩌고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때 아까 했던 길이에 상관없이 닮으면 그 삼각형 사이에 각의 크기가 같으면 길이의 b는 일정하다 라는 애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선의 연장선과 x는 1이라고 하는 요 선 사이의 교점을 구해서 요 점을 C, 여기를 D. 그래서 5D분의 CD, 즉 얼마? CD다 라고 해서 이 변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구해서 코사인 1도, 사인 1도, 탄젠트 1도가 얼마고 코사인 90도, 89도, 사인 89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쓴 거예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각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요, 일단 중학교 버전으로 먼저 설명을 마무리한 다음에 고등학교 버전으로 올려드리자면,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AB라는 길이 어떤 각이 커짐에 따라 혹은 작아짐에 따라 누구의 길이가 AB의 길이와 OB의 길이 그리고 CD의 길이가 계속 변하게 되는데, 만약에 알파가 0이라는 값이 돼서 사인 0도라고 하는 값이 된다면 이 A라는 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이고 요 C라는 요 D점이랑 같아질 것이고 그때의 길이는 1이 될 것이다. 뭐래? 그때의 AB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근데 코사인 0도 같은 경우에는 OB의 길이가 1이 되면서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탄젠트 0도 같은 경우도 CD의 길이가 0이 되면서 0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90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각도가 바닥 쓰게 되면서 AB의 길이가 정확하게 1이 되겠죠.
하지만 코사인 90도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라? OB의 길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뭘 구할 수 없어. 소리하고 했잖아. 하지만 자 탄젠트 90도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을요. 이거는 대수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직선과 요 선과의 교점의 y 좌표의 값이 탄젠트라고 표현해요. 이 직선은 누구냐? x는 1이거든요. 그렇다면 90도가 됐을 때 얘가 빠딱 섰을 때 둘이 서로 뭐가 돼서? 평행해서 교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얘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자, 이게 중학교 수준과 대수를 살짝 섞은 내용이고요. 대수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0도, 90도 요거 채워주고요. 얼마? 0, 1, 0, 여기 1, 0, x 이렇게 15개 구할 수 있죠. 고등학교 버전으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간단하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속성으로 알려드릴게요.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내용이 필요해요. 시초선이라는 건 뭔 말일까? 헛소리하지 말고. 시작이 되는 선. 즉 뭐야? 기준선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X축 양의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이라고요? 오른쪽이라고요. 오른쪽. 이게 시초선이라고요. 동경. 동자가 뭐? 한자거든요. 동자가 무슨 도쿄 할 때 동경 죽여. 동경이 뭐예요? 움직일 동. 경자가 뭐게요? 바늘 경자. 그래서 움직이는 바늘. 그래서 시침 분침이라고 하는 걸 그 경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동경이라는 애는 뭐라고? 움직이는 애라고요. 그러면 시계를 기준으로 여기 그럼 4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디가 기준이 돼서?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와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가 알파가 되거든요. 얘랑 어떠한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원이 있다면 이 A점의 좌표가 X, Y일 때 사인 알파는 R분의 Y 코사인 알파는 R분의 X 그리고 탄젠트 알파는 X분의 Y라고 해요.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아. 봐봐.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R이잖아. 여기가 X잖아. 여기가 Y잖아. R분의 Y. 사인. R분의 X. 코사인. X분의 Y. 탄젠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냐? X랑 Y는요. 모든 사분면에서 해당돼요. 모든 사분면에서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만큼이 됐어. 여기가 알파야. 그럼 유좌표는 뭐가 될까? 유좌표가 예를 들어서 얘를 A, B라고 했을 때 여기 대칭이 돼서 마이너스 A, B가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인은 얼마라고? R분의 B라고. 코사인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탄젠트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수에서 나오는 삼각 함수예요. 이게 다예요. 요거.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가 설명이 가능하냐면요. 탄젠트 A라고 하는 애는 분자분모를 R로 나눠보세요. R분의 X분의 R분의 Y.
r분의 x 대신에 뭐를 쓰고 코사인을 쓰고 r분의 y 대신에 사인을 쓰게 되면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보시면 돼요. 각이 같으면 1분의 0은 0, 루트 3분의 1 같은 값이니까 1, 1분의 루트 3이라서 루트 3, 0분의 1 그딴 거 없어 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너네 배웠죠?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봐요.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봐요.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에요. r제곱분의 x제곱이 뭐야? 코사인의 제곱이죠. r제곱분의 y제곱은 뭐야? 사인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했다고 하는 건 요 앞에다 써요. 각도 앞에다가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코사인 제곱 b a는 1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0제곱 더하기 1제곱은 1입니다. 그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라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이라서 1이고요.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1이에요.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 기억해야 될 거, 반 잘라서. 어떤 값에서 0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은 a에 대해서는 sin a가 코사인 a랑 크기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크다? 코사인이 더 크다. 그리고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사이에서는 sin a랑 코사인 a랑 누가 더 크다? 사인이 더 크다. 별개로 탄젠트라고 하는 값은 1보다 작을 거고 탄젠트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각은 45도를 넘어가는 경우에 탄젠트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사인이랑 코사인은 아무리 커봤자 1을 못 넘으니까. 끝. 개념 설명 끝났습니다. 삼각비표 보는 건 굳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시는 거. 네. 그래서 얘를 생각보다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진짜 평균 40점대 나오는 애한테 제가 극단의 방법을 하나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3학년 때. 뭐냐면, 야! 처음에 딱 시험지 받자마자 첫 페이지에다가 얘만 써.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적어? 뒤집어.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적어? 나누어. 한 줄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커버 가능하니까 그거 다 적어놓고 풀어. 라고 해서 60 몇 점인가 맞았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미친. 진짜. 해서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숙제는 C단계 포함입니다. A단계는 선택입니다. 지금 너네들 중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삼각비 부분에서 A단계를 푸실 분들은 없다고 봐요. 저 앞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A단계 시켰거든요. 그 두 명한테는. 근데 너네들은 A단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B단계랑 C단계만 하십시오. 근데 C단계를 조금 많이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질문 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삼각비 활용 부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시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숙제 뭐이? 지금요. 149번까지 사인을 해오시고요. 정답은요? 안 푼 문제들, 그죠? 안 풀었던 문제들 저기 필수예제 10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유제는 다 유제 몇 번까지냐? 유제 17번까지.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3, 4, 7, 8, 12, 15, 18.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로. 자,
마지막. 다음, 저기 뭐야. 네,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